네, 외교부 장관님. 아침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캄보디아 관련한 여러 의원님들 질문 주시고 계시는데요. 캄보디아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미 7월 12일 날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외교부 본부가 우리 국민이 취업 사기를 당해서 감금되어 있고 해당 국민을 구조했다라고 하는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구조했고 이 내용은 최근에 취업 사기 감금 피해자가 많고 이분들이 대부분 다 긴급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취업 사기 피해로 긴급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면 많은 자료들을 기재하도록 해서 이런 위험을 사전에 좀 인지하거나 위험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요청을 한 상태이죠. 그 당시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외교부에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외교부는 그래서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캄보디아 대사도 이게 이제 지난해 7월이니까 그리고 바로 한 달 뒤에 박정욱 당시 대사가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취업 사기 감금 피해자가 많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도움이 절실하죠. 다른 게 아니라 캄보디아 경찰력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취업 사기 피해를 당하고 감금 등 여러 피해가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경찰이 적극적인 개입과 이분들을 구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때 가서도 그냥 ODA 얘기만 하고 왔습니다. ODA 얘기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주요 국가별로 영사 콜센터 상담을 한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캄보디아에서의 영사 콜센터 관련한 상담 현황이 급속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국민들이 외교부를 향해서 위기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메콩강 유역 5개국의 신속 해외 송금 지원 내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신속 해외 송금 서비스가 되게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로 궁핍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국내 연고자가 긴급 경비를 그 외교부를 통해서 송금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사태의 운영 실적을 봐도 캄보디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2023년 대비 2024년 보면 건수, 금액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후는 여러 군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사실 관리되지 못했다. 캄보디아의 도움을 경찰력의 도움을 청하는데 조금 소홀했다. 지난 정부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캄보디아의 경찰력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언론에 좀 이렇게 그 초점을 받게 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메콩 5개국 주변 국가로 이 풍선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메콩 5개국가 간의 영사조력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태국의 납치 감금 관련한 건수라든지 라오스의 납치 감금 관련한 건수 또는 미얀마 건수 조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까 우리 차지호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이펙 그 회의를 하면서 에이펙 국가 간의 영내 안전을 위한 협의가 반드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메콩 5개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캄보디아의 경찰력, 베트남의 경찰력, 태국의 경찰력 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범죄 조직이 동남아에 발을 뻗고 있고 해당 국가의 국민들을 활용하고 이런저런 관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범죄 수익들을 챙겨가고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공안의 도움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 영내 안전을 위한 에이펙 국가 간의 영내 안전을 위한 협의가 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에이펙 국가는 사실은 중남미의 칠레, 콜롬비아까지도 뻗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에이펙 공통의 그 선언문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세안 국가들과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 아세안 플러스 한국, 아세안 플러스 3에서 이미 논의를 했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예. 네, 그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셔서 저도 지금 제 큰 외교 현안이 대충 마무리가 되고 나면 APEC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그 이 지역을 방문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긴밀하게 협의하려고 하고 또 바로 어제 제가 떠나기 직전에도 라오스 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풍선 효과 가능성도 얘기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뭐 스캠 범죄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넘어서는 범죄 국제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메콩 5개국 동남아만 막으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또 우리 국민들은 어느 나라에서부터 또 시작되는 그 범죄의 피해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관련한 내용인데요.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채용은 채용절차법을 위반했고 부정채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정채용으로 판명된 국립외교원 경력을 근거로 해서 외교부 본부 채용에 합격한 심우정 전 총장 자녀의 합격은 취소돼야 한다고 보는데 여태 미루는 사유가 무엇이죠? 아니 채용되지 않았고요. 제가 물어봤. 그러나 채용 취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는데 정확히 다시 따져보고 가급적 빨리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보시면 노동부 조사 결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는 해당되는 법을 위반했고 부정 채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한 외교부의 채용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 경력이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동영 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우리 주로 북한 배경 학생들을 가리키는 학교에 대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특정 종교 정치 편향 논란이 된 학교 교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장대현 학교를 거론했습니다. 이 점을 정정합니다. 해당 학교는 서울 서초 소재에 있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다음 학교입니다. 제 언급으로 불편을 드린 장대현 학교 우리 선생님과 관계자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배경 학생 교육기관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원 감사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관련해서 통일부하고 교육청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안 되는지 왜 관리감독 주체를 일원화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이제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감 때 2번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자료를 7월 달에 있었던 인사청문회 때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요. 이번에 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만에 통계가 달라지는 통일부 제출 자료입니다. 학생 수야 달라질 수 있죠. 학생들이 계속 들고 날고 할 수 있으니까. 교사 수도 저는 뭐 일정 부분 조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임 숫자만 표시를 했다. 또는 전임과 강사까지를 다 포함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선생님의 숫자가 저렇게 있고요. 뭐 교사 수는 그러면 전임과 그다음에 실제 강사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걸 100번 이해를 하고 실제 통일부가 올해 지원해 주는 예산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뭘 조금 더 줘서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있을 수 있는데 줄어드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가 통일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겨레 중고등학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한겨레 중고등학교가 내부에 지금 교장 선생님 새로 가시고 굉장히 안에 내부를 많이 좀 개선을 해서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설립하면서부터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산학 겸임 교사에게 교사에 준하는 호봉 책정하고 성과급을 지급해서 연 2천만 원 이상을 더 급여를 연봉을 준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면 국고가 실제로는 낭비되었는가. 그리고 학교법인 관계자를 채용을 하면서 예규로 정해져 있는 사기업 경력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 경력을 40%만 인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0% 내지는 100% 인정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주는 급여가 아니고 이거 국고로 지원받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사례가 그러면 그냥 있었느냐? 아닙니다.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갔지요. 그 상황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교육청에 민원 제기를 하면 이거는 경기도 관할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으로 이관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이 민원 제기를 하면 다시 이건 용인교육청이니까 용인교육청으로 다시 재이관을 합니다. 아, 이 경기에서 해결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교육부에다가 민원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경기교육청 관할인데 경기교육청으로 다시 하달됩니다. 경기교육청은 받아서 용인교육청으로 다시 하달합니다. 무한 루프에 갇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인교육청으로 다시 내려와서 그러면 최초의 담당자가 답을 안 내고 있으니 그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라도 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사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재배정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교육청 교육부의 책임 미루기의 묘한 루프와 관련한 부분도 감사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북한 배경 학생들이 교육 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북한 배경 교육 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 통일부하고 교육부, 교육청, 북한 배경 학생 교육기관 담당 부서를 포함해서 왜 이것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는지를 포함해서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 대해서 이건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관선 이사가 파견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와 또 국공립 교육기관의 설치가 좀 필요하다. 북한 배경 학생들을 위해 나라가 책임지고 원조원 통일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민간에다가만 맡기고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국공립 교육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 배경 학생들을 관리 감독을 일어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하기에는 제가 보니까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 교육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헌정혜 의원님께서 북한 배경 학생들의 교육 여건에 대한 특별한 관심 그리고 애정 또 지적 사항 대안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교육기관이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최규진 교육부 장관님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산국회에 혹시라도 만약에 뭔가 답이 만들어지면 내년에 뭘 배정을 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국회 전까지 교육부와 협의를 하셔서 답을 좀 예, 교육부 장관 협의 결과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통일부 장관께 계속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용 23장에 나오는 말인데 영화 영린 때문에 유명해진 글이 있습니다.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그 정성이 결국은 나와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통일부가 굉장히 큰 사실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조직인데 그것도 기반이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북한 배경 학생들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남북관계관리단 임차 관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국유재산 관리 상태를 좀 보고자 합니다. 통일부가 남북관계관리단 임차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9실, 아파트 하나, 원룸 8개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관리단을 줄여버렸죠. 확. 뭐 업무를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임차관사를 아파트는 두고 원룸을 8실에서 5실로 3실을 줄입니다. 그러면 이제 3실이 줄었으니까 이거는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이 종료가 돼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야 되는데 다음 거 넘겨주세요.
전세 기간은 완료가 됐는데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증명을 5번 보냈고 아마 수시로 유선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환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니 대개는 이제 전세권 설정과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텐데 보증보험을 했거나 그래서 보증보험을 해놓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왜 안 했느냐라고 봤었더니 이게 이 건물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보험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임차관사 계약할 때 대개 모든 관계부서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이 안 되어 있어야지만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렇게 했냐라고 물었더니 임차관사 계약할 때 근저당권 설정이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법원의 전세권 등기도 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등기부 등급본을 떼봤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근저당 설정이 말소된 것은 2023년 6월 29일인데 이게 다른 신탁사로 넘어가면서 근저당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1순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못 받고 2년 동안 지금 2년이 지나도 세채에 대해서 전세금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정부 법무공단에서 법률 자문을 언제 거쳤냐 하면 2025년 올해 6월이 돼서야 뒤늦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난 뒤에서야. 그리고 그러면 지금 결국은 국유재산과 관련한 전세보증금 반환 못 받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라고 하니 신탁사, 소유자가 도피나 잠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어서 손해가 실현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나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 안성 하나원이 안성 하나원이 체육관 신축을 한다 그래서 산림청으로부터 국유지 중에 일부를 유상관리 전환을 받습니다. 2003년에. 그리고 2013년에 체육관으로 신축 공사를 합니다. 한 절반 정도의 부지에. 그러면 나머지 절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한 600평 정도가. 근데 이 600평 정도가는 경계 표시도 미설치가 되어서 어디까지가 하나원 땅인지 아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몰랐습니다. 지난해까지도. 관리를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장관님, 하나원이 가급 보안시설입니다. 가급 보안시설하고 동급이 어디가 있죠? 국가 주요 대통령실, 네, 국방부, 뭐 국정원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경계조차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급, 저는 뭐 보안 시설인 거는 이게 옛날 방식인 거죠. 옛날에는 왜냐하면 이제 그 난파 간첩을 교화시키는 장소로 쓰였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 보안 시설이었는데 저게 아직도 가급 보안 시설이어야 합니까? 전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급 보안 시설이면 가급 보안 시설에 맞게끔은 일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2023년에 윤석열 정부가 돈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 국가 땅들 좀 팔아보려고 유인부지를 쭉 찾아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관리가 안 되고 이거 안 쓰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 팔겠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그제서야 부랴부랴. 아닙니다. 우리 이거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뭘로 쓰고 있냐? 그냥 배추나무 심어놨어요. 그것도 올해 4월달에 급하게.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통일부 공직자들 조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네.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다. 예.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도 깔끔하게 잘할 수 있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저 하나원 땅 600평은 현재 이제 유실수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가급 보안 시설 하나원 맞냐? 그건 저도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에서 와서 여기서 정착 하는 그 적응 훈련을 하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민가에 가서 같이 숙식하면서 하는 게 제일 빠른 적응이죠. 근데 이걸 철망을 쳐가지고 절조망을 쳐서 격리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다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 또 하나 아까 하신 임대기 임차 관사 그 원룸 세 군데 손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최회동 부총장님 네. 많이 보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재외동포청이 이제 만들어지고 할 때 아마 재외국민들, 재외동포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랬죠. 예, 많이 하셨는데 일단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가 법무부 따로, 재외동포청 따로. 법이 만들어진 거는 법무부가 먼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외동포의 정의에서 보면 재외동포청이 훨씬 더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긴 합니다. 최근에 네. 만들어지면서.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관련된 법을 흔히 말해서 이렇게 그 참조를 할 때 문체부나 과기부나 보훈부나 여기에서는 법안을 만들거나 할 때 법무부에 있는 재외동포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안들이 만들어지거나 그러니까 뭔가를 코어테이션을 하거나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부처 간에 조금 더 그 협조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 새로운 관련되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부처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디를 참조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고 재외동포기본법이 만들어진 여기에 기준 하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협력 체제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래 부처가 만들어지고 나면 일종의 각자 도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외동포청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외동포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펴기 위한 제도를 좀 마련하자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외동포청은 이번에 재외동포 기본법 내에 새로운 내용을 하나를 신설을 해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재외동포뿐 아니라 국내에 돌아와서 살게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렇죠. 고려인도 계시고 살린 동포도 계시고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는 법무부가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저렇게 국내 동포 정착 지원과 관련한 법안이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예산 사업을 했던 건 아니고 그냥 행정적 지원 사업만 했던 거예요. 어떤 그 특수한 지원 센터를 통해서. 그런데 재외동포청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법무부도 아니야. 그럼 우리도 재외동포법을 개정해서 오히려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지원을 예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부처 간에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업무 중복과 이기주의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정책인데 주체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하시죠. 기존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다문화 구성원이었던 결혼했던 이주 여성이 이런저런 사유로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예산을 지원했던 게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면서 재외동포청도 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문제가 똑같은 나라에 북부는 성평등 가족부가 그 사업을 실시하고 남부는 재외동포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성평등 가족부 얘기했더니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재외동포청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라고 하는 협력 체제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제일 좋은 것이고요.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앞으로도 다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장님 뭐 정치인이시기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 부처 간 이기주의와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깨지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시니까 이 관련한 업무들을 챙기실 때 가능한 협력 체제를 좀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고 왜냐하면 행정적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결하기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재외동포청을 설립해
했던 취지가 각 부처의 산재에 있던 동포 관련 업무들을 통합 일원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요. 물론 일부는 통합되고 일원화가 된 게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부처에 이렇게 동포 업무가 산재해 있고 동포들은 혼란스럽거나 역시 중복 또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계속 일고 있지요. 그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마치 이게 부처 이기주의에 기초한 뭐 업무 영역 다툼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이게 동포청이 해야 될 업무인지 아니면은 이게 법무부의 국내 동포 체류 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인지 이 명확하게 어디에선가 이 구분을 가르마를 좀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근데 예,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지금 해 나갈 생각이고 역시 그 부분도 필요하고 아마 좀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게 또 상임위 간의 또 관계가 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아마 국회 단위에서도 협조가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